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백장현이라 하고요. 현재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도 유튜브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아마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매체들에서 의학 정보들 많이 이렇게 얻으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뇌졸중에 대해서는 그런 좀 정확한 정보들이 좀 부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희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한 뇌졸중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취지해서 마련을 했고요. 저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뇌졸중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SNS 채널들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가요, 여기 진료실이 아닙니다. 진료실이 아니고 여기가 인사동에 있는 뇌졸중학회 사무실인데요. 원래 진료실에서 이렇게 딱 넥타이 메고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지금 학회 사무실을 좀 빌렸고요. 저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모니터도 없고 이제는 조금 진료실 이외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마디로 뇌졸중의 골든타임인데요. 골든타임, 이제 솔깃하죠. 뭔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컨셉일 것 같은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질환 중에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두고 기다려도 되는 병은 없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골든타임을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스운 것 같기도 하지만, 뇌졸중에서 실제로 시간이라든지 치료 시기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뇌졸중학회의 첫 유튜브 방송 주제를 저희가 골든타임으로 정했을까요? 본격적으로 근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뇌졸중이라는 병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생하는 뇌의 기능 이상들, 즉 신경학적 기능 이상을 좀 총칭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좀 아주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에요. 이제 파열된다 그러죠.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뇌출혈이 이제 하나의 상황일 거고, 또 하나는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으로 이제 먹고 사는 뇌 조직들이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도 시간은 중요해요.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출혈이 생겼다가 머지않아 그 짧은 시간 안에 출혈량이 또 급속히 늘어나게 되면 환자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다든지, 어쨌거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뇌경색, 즉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에 거의 국한된 얘기입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뇌경색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괜히 까다롭게 구분하냐면요, 계속 제가 혈관 막히는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좀 개념을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죽는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아쉽게도 뇌조직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질 않습니다. 뇌조직, 다른 우리 소위 말하는 피부라든지 간이라든지 그런 조직하고는 다르게 죽으면 일단 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에 죽은 뇌조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은 뇌조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는 죽기 직전에 뇌를 살려주는 겁니다. 즉 아직 죽지 않은 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궁극적인 치료가 될 텐데,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세포는 인해곧 죽기 시작하지만 실제로 모든 뇌조직이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뇌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뇌세포들의 각기 특성들, 그다음에 환자분의 몸 상태나 전신 상태, 그다음에 원래 가는 혈관이 막혔으면 돌아 들어와 주는 혈관들도 있거든요. 그 혈관들이 얼마나 잘 발달해 주고 있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뇌조직이 죽는 속도나 양은 사람마다 상이에요. 즉 뇌혈관이 막혔더라도 아직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조직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뇌경색에서 아주 급성기 치료라는 게 아직 죽지 않은 뇌세포들에게 빨리 혈액을 공급시켜줘서 뇌조직을 살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치료가 되겠죠. 이미 죽은 놈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뇌조직이 얼마나 버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걸로 골든타임으로 딱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머리에 어떤 혈관이 막혔는데 그 혈관이 막혔을 때 이 조직은 딱 1시간 50분을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나한테 1시간 50분이 남아있는 거죠. 아주 골든타임으로서 아주 솔깃한 개념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관된 얘기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사람마다 뇌조직이 버틸 수 있는 조건들은 모두 다르고 또 혈관의 분포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뇌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은 사실 뇌조직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를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컨셉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뭘까요? 인터넷에서 아마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어떤 특정한 숫자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어떤 게 주로 있던가요? 혹시 보셨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3시간. 그 다음에 4.5시간, 4시간 반이죠. 4.5시간. 덜어는 어떤 문헌에는 6시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숫자들은 굉장히 상이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좀 갈피 잡기 어렵죠. 3시간이라고 했다가 4.5시간으로 했다가 6시간이라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혈관을 뚫는 치료, 즉 혈전 용해 치료로 대변되는 혈관을 뚫는 치료가 이제 고식적인 치료 방법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시간이라는 게 뇌조직이 3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3시간의 골든타임은 뇌경색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라면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해볼 수 있다는 컨셉에서 3시간이 나온 거거든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막 큰 연구들을 했더니 뇌경색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의 환자들에게 혈전 용해약물을 줘서 혈관을 뚫어줬더니 치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혈전을 녹이는 치료, 즉 혈전 용해 치료에 대한 마지노선, 할 수 있는 한계를 3시간으로 결정한 것 뿐이거든요. 결국 이 3시간이 지나서는 혈전 용해 치료, 즉 혈관을 뚫는 치료의 효과도 보장할 수 없고 3시간이 넘어서는 이런 혈전용해 치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치료의 마지노선으로서 3시간을 계속 어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혈전용해 치료를 받으려면 3시간, 그래서 난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이 3시간이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다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3시간은 4.5시간, 4시간 반으로 더 넓어졌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들의 특정 조건을 뭐 선별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약물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연구 디자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런 숫자들은 변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4.5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현재도 혈전용해 치료를 하고 있지만 4.5시간이나 3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 6시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또 8시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24시간이라는 얘기도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시간들은 뇌조직이 혈관이 막힌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뇌경색, 급성 뇌경색에서 적용되는 치료 방법에 따라 숫자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숫자들이 변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로 혈전을 녹이는 치료는 4.5시간으로 거의 뭐 현재까지 고정화돼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른 치료 방법, 비교적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약물을 쓰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혈전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혈전 제거술 치료에 대해서는 초기 6시간으로 발표가 됐다가 후속 연구들이 나오면서 특정 환자에게는 만 하루, 즉 24시간까지도 이런 시술을 해볼 수 있다는 견해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제적인 표준 지침에는 24시간까지도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시간들은 잊어버리세요. 시간들은 잊어버리시고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의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몇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뇌경색에서 시간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아까 3시간 얘기도 하더니 뭐 4.5시간 얘기도 하더니 잊어버리라는 얘기도 하고 좀 헷갈려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다면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몇 분이나 몇 시간 같은 숫자로 접근하면 되지 않고요. 무조건 빨리라는 어떤 명제로 접근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뇌혈관이 막혔을 때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치료는 빨리 막힌 뇌혈관을 뚫어서 아직 죽지 않는 뇌조직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치료의 어떤 마감 기한은 분명 존재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시간, 4.5시간, 6시간, 24시간 같은 치료의 마지노선은 분명 존재하지만 뇌혈관이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뇌조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요. 실제로 4.5시간 이내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분석을 해봐도 1시간 만에 치료받은 환자랑 2시간이고 3시간 만에 치료받은 환자들의 결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1시간 만에 치료받은 환자들의 결과가 더 좋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거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곧 뇌경색의 골든타임이다. 둘째,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4시간 반과 같은 숫자는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치료의 어떤 제한 시간에 불과하지 뇌조직의 안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시간은 제한 시간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숫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뇌졸중이 의심되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와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뇌조직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집니다. 꼭 기억하세요.